자, 검찰이 오늘 또 새롭게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팀 구성만 3번째입니다. 과연 진도는 제대로 내고 있는 겁니까? 그다음, 자, 연설문을 수정했다는 의혹이 과연 풀릴 것인지. 그러나 글쎄요. 귀국을 한 사람이 하나둘 생기고 있습니다만 그 진실의 접근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검찰 서울중앙지검장이죠. 오늘 국민들 앞에 각오를 다졌습니다. 먼저 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적인 의혹 사건 수사 책임자가 된 데 대해서 굉장히 책임감이 무겁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의혹이 굉장히 지금 증폭되어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성역 없이 지위 고하를 망명하고 실체 진실 규명에 힘을 다하겠습니다. 자, 성역 없이 하게 됐습니다. 그 약속 반드시 지켜줘야 될 겁니다. 자, 손수배 변호사. 그런데 팀이 새로 꾸려진 건데 이유가 있습니까? 네,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건데요. 네. 일단 그동안 그 미르 그리고 K스포츠 재단 관련 설립과 그런 운영 비리 관련해가지고 네. 형사 8부의 사건이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8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사가 좀 너무 이거 미진한 거 아니냐, 성의 없다라는 지적이 있자 특수 1부의 검사 1부가 파견됐는데 이번에는 형사 8부와 특수 1부 검사 전원이 이제 팀을 꾸려가지고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게 됐고요. 이제 특히나 이제 중간에 수사 과정에서의 그런 중간 단계에서 뭐 정보의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수사 중간 보고 없이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직접 보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간 보고 없이 결과만 한다는 것, 그전에는 이제 중간 보고하는 것 때문에 이게 다 민정수석을 통해 대통령한테 보고된다는 것, 그런 절차 때문에 이런 걸 특별히 붙인 건가 보죠? 글쎄요. 과연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글쎄, 이 결과에 대해서 보통 단단하게 수사하지 않은 한 국민들이 신뢰를 얻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런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뒤늦게 압수수색했거든요. 글쎄, 어제 서둘러 압수수색해서 그 상자에 담아가는 걸 국민들이 많이 봤는데, 이게 얘기가 나온 지가 언제인데 이제 압수수색, 야당에서 지적이 나올 만하겠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최순실 씨는 주술적 예언가임에 틀림없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이 말에 현혹되어 남북 문제나 외교 정책을 펼쳤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언론사는 최순실 씨를 만나서 인터뷰까지 했는데 대한민국 국정원과 검찰은 인터뷰는커녕 이 사람의 소재도 파악을 못합니까? 그래서 인터폴하고 협력을 해야만 결과 알 수 있습니까? 차라리 이 언론인들을 통해서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빠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 안 되면 개라도 풀어서 추적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개라도 풀어야 될 정도의 이 상황. 정말. 이런 장면에서 검찰이 정말 자존심 상하겠습니다. 저런 말 듣지 않으려면 단호하게 해야죠. 아니, 검찰이 말이에요. 지금 여야가 다 특검 합의했죠? 네. 수사 왜 합니까? 저거 하면 특검 다시 할 거잖아요. 네. 그럼 특검 했을 때 자기네 틀린 거 없이 성적표 보여주겠다는 거지 않았어? 그런 건데 네. 지금 가만히 보세요. 나는 우리 검찰이 박근혜 정부에서 굉장히 좀 엉망이었다고 보는데 네. 지금 방위산업 수사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불만을 표현했었는데 그거 해가지고 별로 밝혀낸 것도 없고 그거 합수부까지 운영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뭔가 하면 청와대 지시였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검찰이 정권에 움직이다 보니까 저렇게 불신을 받게 되고 저거 수사해봐야 다시 특검을 받게 되고 본인이 쫓기는 경찰 같은 처지가 돼버렸어요. 검찰에 다시 재수사를 받는, 재수사를 하게 되는. 이거 검찰이요. 우리 김수남 청장님이나 전임 청장님이나 조금 이거 정말 판단 잘 하셔야 될 거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특검의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이번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 결과가 특검 결과랑 다르면 큰 망신을 당하고 위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각오는 새롭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 계속 불러서 조사해야 되는데, 자, 새롭게 한 명 들어왔죠. 네, 필리핀에서 왔나요? 태국에서 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최순실 씨의 최측근이고 네. 박근혜 대통령의 가방을 만든 것으로 알려진 네. 고영태 씨가 오늘 그 방콕에서 입국을 했습니다. 네. 방콕에서 지금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건데요. 네. 원래 당초에는 필리핀에 여자친구가 있는 필리핀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알려졌었는데 네. 방콕에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고영태 씨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으로 입국을 하면 바로 검찰에 통보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바로 알려진 상황이고요. 그에 반해서 지금 최순실 씨는 계속 지금 독일에 머무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근데 차은택 씨는 지금 중국에서 지금 계속 머물고 있는 상황이죠. 9월 초에 둘 다 나가서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성한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언론 인터뷰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다가 지금은 연락이 두절돼서 행방이 묘연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일단 고영태 씨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스스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관련자, 특히 이제 최순실 씨가 독일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이고, 이거 진상 규명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빨리 좀 이제 그 관련된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고, 또한 검찰 수사가 아니더라도 특검에서 수사를 하더라도 사실 조사할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네. 이러한 조사할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가 안 된다고 한다면 설령 어렵게 특검 수사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제한된 시간 내에 결과를 과연 낼 수 있겠느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독일, 중국, 그리고 곳곳에 이제 흩어져 있는 이 당사자들, 일단 소재 파악하는 그 첫 수사의 출발일 것 같은데 이 초반 단계부터 애를 먹고 있습니다. 검찰의 분발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말 이번에 한번 믿고 맡기게 될 텐데 많은 국민들이 선뜻 나서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5가지 소식 정리했습니다.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